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비대면 시대, 도시의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SNS나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 그리고 움직이는 도시 홍보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지역 홍보대사입니다. 지금껏 홍보대사가 없었던 경남도에 홍보대사 운영 추진을 위한 근거로 해당 조례가 의결됐는데요. 지역의 일반인 홍보대사라 일컫는 시민기자 한 분, 그리고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경남도의회 박문철 의원과 함께 정확한 내용, 또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박문철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 섬 서포터즈, 경남도 교육청 기자단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장진석 어떤 문제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안 청보리밭에 갔더니 그 시민 서포터즈라고 하면서 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좀 올려도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소장님도 이런 활동들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프로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네. 네,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선은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9년도 당시에 이제 경상남 도청에서 발행하는 그 경남 도보라는 그 도청의 이제 공보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명예 기자로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시민 기자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경상남 도청의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좀 알리고, 네. 그리고 이제 경남 교육의 현장도 좀 소식을 전하는 경남 교육 서포터즈, 네. 그리고 창원시청의 이제 맛과 문화, 이런 것을 알리는 창원시 블로그 기자단, 네. 그리고 이제 저 고향이 고성인데 네. 이제 고성 고향을 좀 알리는 고성군청의 이제 어. 블로그 기자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의 배움, 네. 평생 배움에 대해서 알리는 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 기자, 그리고 이제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문화기자단,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겠어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실제 생활하고 좀 일상생활 쪽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네.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을 또 우리 전국 또는 또 더 멀리는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각각 이름이 좀 다릅니다.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 시민 기자. 각각의 역할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제 각 기관마다 명칭을 정하는 게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민 기자라든지 명예 기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서포터즈로 보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언론에서 하는 역할과 크게 좀 다르지 않고 고되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 하면서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무한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무한의 영역 속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 경제, 그리고 이제 문화, 네. 또 이제 맛과 멋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하고, 또 네.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한 시민도민으로서 이제 사명감도 들기도 합니다. 또 네. 많은 분들께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아우 글 잘 읽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거기에서 느끼는 이제 행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네. 아이들과 같이 많이 다녔었거든요. 오. 이제 아이들과 다니면서 이제 더 다양한 경험들을 저도 하고 네. 또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 기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은 네. 양면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가장 큰 가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무엇보다 두 아들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렇게 장 소장님 활동을 쭉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또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경남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오늘 주제를 열정페이 그만, 지자체 홍보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로 잡고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실제 활동들 들어보니까 어떠신지요?
예, 우리 장진수 소장님을 말씀을 듣다 보니 네.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서포터즈라든지 기자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세세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내가 이 자리에 놓은 것이 아마 자치단체의 홍보 대사라든지 서포터즈를 갖다가 네. 좀 지원 많이 해주고 아. 그다음에 활동비도 조금 집행기간에 이야기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네.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다 불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것 같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 행사 또는 특정 분야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회성으로 네. 홍보대사를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이 났는데 이제 경상남도에서 공식 홍보대사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 네. 방향으로 논의해서 다양하게 홍보대사를 갖다가 선정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갖다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인근 지역 부산의 경우를 좀 찾아보니까 홍보대사가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롱보드 여신 고효주 씨도 있었고 또 배정남 씨, 또 논란이 되면서 해촉되기도 한 유튜버 양팡 씨도 있었는데 근데 경남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식 홍보대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대사는 있었는데 일회성으로 하고 끝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속적으로 홍보대사 조례가 발의하던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대사가 한번 선정되면 2년 정도로 임기를 갖다 정하고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근거부터 마련해 보자고 이번 네. 조례를 좀 만드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예, 조례인가요? 그래서 뭐 앞서 말했듯이 경상남도 홍보대사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그리고 여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미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발의함으로 해서 경북을 제외하고 전 시도에서 이 조례를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홍보대사라 하면 전문인이나 유명인 즉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정 네. 시책을 알리고 그다음에 도민들이나 나아가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특히 각종 뭐 축제나 행사에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참여를 갖다 권장하는 그런 것만큼 다양한 홍보대사를 갖다 하는데 특히 우리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홍보대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가 있고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소통 기획관에서 관여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속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실이 되겠습니다. 도의 집행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과 잘 합의해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갖다가 선정한다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서포터들이나 그다음에 기자단들도 역시 홍보대사에 선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논의해서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동안 좀 봉사 개념이 강했던 서포터즈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이제 시민 기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은 사실은 좀 설레고 기대감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이 초심을 쭉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네. 초반에 한 7, 8년 정도까지는 네. 좀 제법 오랫동안 초심으로 정말 재밌게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경남은 이렇게 좋은 게 많다. 이게 자랑도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이 있으면 막 도전을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 영역이 좀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좀 시간적인 면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 기자들에게 이제 시민 기자들한테는 봉사 개념이지만 네. 이 선정을 할 때에 소정의 원고료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정의 원고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정도가 되는데 네. 현장에 나가 보면 그 현장으로 가기 위한 이동 경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걸리면 식사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는 또 다시 글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이 소정의 원고료로 해당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시민 기자분들께서 경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경남을 알리고 지역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정의 원고료에 대한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시겠지만 말씀처럼 좀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겠어요.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창원시의 시민 그 블로그 기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교통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네.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식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만약에 행사를 취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라는 시간을 빼야 되고 네. 또 다녀와서는 또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적인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네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가 새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앞으로 활동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보시는지요?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문질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네. 이제 서포터즈 또는 시민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기반이 마련된다면은 그 활동도 좀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고 네.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기초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대가 사실은 적절한 게요. 이번 조례안을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홍보대사의 임무, 대상, 임기, 또 예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대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좀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 홍보대사 자격은 조례 3조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격에 보면은 1항에 도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이렇게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의 인사나 단체 3항에 보면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유명인의 인지도에 기대어 홍보대사로 선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홍보대사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네, 네.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강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대사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또 발품을 팔고 계시는 우리 서포터즈 분들이라든지 네. 기자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홍보대사에 임명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좀 제공하는 것도 저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소통기획관들하고 이렇게 네. 좀 합심을 해서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홍보대사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폭넓은 규정에 서포터즈 또 기자단도 포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 홍보대사의 대상 범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공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께서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 네. 아마도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홍보대사로 선정되신 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지역 홍보를 이어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각 지자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7개
이 시군에서 지금 현재 15개 시도가 이제 지자체 그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보면 이제 지역 홍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고 또 그리고 그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선정되었다라는 기사들은 언론에서 이제 가끔 접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 이후로는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인일수록 사실은 지역 홍보를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네. 어떤 한 번씩만 이게 언급을 해주셔도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송강호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오사카 시상식에서 우리 고향인 네. 송강호님의 고향인 경남 김해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남의 이야기를 네. 한 번만 넌지시 제시를 해주셨어도 네. 이 나비 효과가 엄청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송강호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송강호 씨의 고향이 경남 김해였군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남 김해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인지도, 지역성은 물론 고려해서 좀 선정을 해야겠지만 활동할 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역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예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우 부분이 조금은 논란인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 참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 부분이 마음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에 유명인이 홍보대사의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예인과 홍보대사를 하는 동안 5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갚는 얼박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가 홍보대사를 갖다가 활용할 때는 보수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법을 만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법을 만들어 놨죠. 그렇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도 이 무보수 원칙을 고수하면 과연 좋은 분들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양한 분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일을 할 때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좀 국회의원 된다면 법도 네.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 네. 여기서 보면 또 우리 해당 우리가 이제 무보수라 하지만은 실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금도 성격에 따라 사례금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최고로 네. 이제 400만 원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강원도 이쪽에는 10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로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긴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최고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무보수 명예직이란 부분은 어떠신지요? 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박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의 홍보대사들이 전부 다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로는 이분들께서도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라든지 경비 그리고 이제 출연료를 이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소정의 원고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각 기관마다 차이는 나지만 이제 1만 원에서 대략 한 5만 원 안팎선으로 네. 이제 원고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마다 평균적으로 월 2~3건 정도의 이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께서 과거에는 각 기관에서는 이제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면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온라인이 워낙 대세가 되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요즘은 이제 기사를 이제 다음 달 기사를 뭘 쓸 건지 미리 이제 예고 기사를 이제 올리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매월 이제 기사를 무엇을 쓸 것인지 기획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100% 현장을 또 가셔야 되고 또 갔다 와서는 또 앉아서 또 글을 써야 되는 시간들이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다, 좀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홍보대사 운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